여기 일본의 유명한 음식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일본 식당을 SNS로 홍보하자 식당은 더 유명해지며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많아지자 한국인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별에 끝나지 않고 결국 한국인 출입금지 문구까지 걸어놓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22살 여대생 아카네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붉은 단풍이에요. 부모님이 가을에 태어난 저를 위해 지어주셨죠.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의 아이돌들은 일본의 아이돌보다 노래도 잘하고 예쁘고 멋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 할 것 없이 한국 제품이라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제 방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와 한국 드라마 DVD로 가득 차 있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류병에 걸렸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저는 한국에 푹 빠져 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면 건물들도 일본보다 더 세련된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친구들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일본은 결제도 현금 결제만 받는 곳이 아직 많고 대부분 디지털보다는 수기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일본 친구들과 다르게 열정적인 모습이 멋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산업은 정말 대단해요. K-팝, 드라마, 영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한국의 문화산업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누구나 한국의 문화를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 가득해요.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미안함을 느끼긴 해요. 하지만 그건 먼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다른 시대잖아요. 오래전 과거일 때문에 현재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끔 온라인에서 일본을 심하게 비난하는 한국인들의 글을 볼 때면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온라인과 다르게 제 한국 친구들은 모두 너무나 친절하고 이해심 많아요. 저는 한국 친구들이 일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양국 간 미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의 일본 친구들도 대부분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이 많아요. 경제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제 친구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돈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세대는 기회가 없어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들.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여요. 가끔 TV에서 극우단체나 정치인들이 한국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어른들이 언론을 보며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전에 일본이 더 잘 살았다. 그것도 전부 과거잖아요. 왜 미래를 안 보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번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믿지 않으세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을 동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용돈도 벌고 학비도 조금이나마 보태려고요. 운 좋게도 학교 근처의 작은 전통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청소와 서빙을 주로 하는데 일은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 문제예요. 극우 성향이 강하셔서 가끔 저에게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세요. 일본 덕분에 한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야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시죠. 솔직히 그럴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사장님도 현실을 모르시니까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2년 전부터 갑자기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죠. 그들은 음식 사진을 열심히 찍어 SNS에 공유했고,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은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가게가 번창하니까 기분도 좋고 월급도 조금 올랐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사장님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지자 오히려 한국인들을 더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서 한국인들에 대해 더 자주 나쁜 말을 하셨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거든요. 주문도 공손하게 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 정말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려고 하셨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왔을 때의 일이에요. 그분들이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사장님이 갑자기 사진 찍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가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사장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음식의 비밀이 유출될까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모든 것을 일본의 것을 훔쳐서 발전한 나라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그 후로 한국인 손님들에 대한 사장님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한 번은 한국인 커플이 와서 주문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일부러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손님들만 응대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가 대신 그들의 주문을 받았죠. 그래도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바빠서 정신없이 일했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웠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가게 문 앞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정말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뿌듯해하는 표정까지 지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인 손님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 손님들은 좀 힘들었어요. 시끄럽고 테이블 매너도 좋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 단체로 와서 작은 가게를 오랫동안 차지해버리곤 했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한 번은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와서 메뉴에 없는 음식을 요구했어요. 사장님이 없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불평을 하며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를 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중국인 가족이 와서 아이들이 식당 안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 부모님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죠.
결국 일본인 단골 손님 한 분이 화를 내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일본인들은 조용한 편이잖아요.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반대로 피해받는 것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중국인 손님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른 테이블의 일본인 손님들에게 가서 말을 걸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좁은 식당을 뛰어다니는데도 부모님들은 제지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중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맛있다는 말을 자주 하셔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일본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었어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에 들어오려다가 돌아가곤 했죠. 사장님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는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손님들이 몰려오지 않았죠. 한국인 출입 금지 안내판을 없애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입소문이 나버려서 한국인들은 아예 우리 가게를 피하게 된 거예요. 사장님은 단골 손님을 위해 이벤트도 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보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불경기 때문인지 일본인들은 외식을 잘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우리 가게 근처의 다른 식당은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어느 날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무료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SNS를 통해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식당을 찾아오고 있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 가게가 한국인 출입금지 식당으로 이미 알려져 버렸다는 걸요. 한국인들은 당연히 우리 가게에 올 생각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한 입소문과 홍보 효과도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 가게는 망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손님이 뚝 끊겼고 매출은 바닥을 쳤죠. 얼마 전 사장님이 저를 불러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만두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오히려 이제야 망한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또한 세계화 시대에 SNS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실감했죠. 저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린 마인드를 가진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한국 식품 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딱 맞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를 찾아갔어요. 면접관은 한국인 팀장님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죠. 면접 중에 제가 겪었던 이전 아르바이트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차별적인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했죠.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뻤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회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인 직원들과 일본인 직원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요 업무는 한국 본사와 일본 지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것이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역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능숙해졌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과 일본 기업의 신중한 접근 방식이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장단점을 모두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일본 시장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일본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과는 달랐지만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을 때예요. 한국의 인기 있는 편의점 도시락을 일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메뉴를 조정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팀장님께서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실제로 그 도시락이 출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미래의 진로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물론 아직도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역사 문제, 정치적 갈등 등.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와 이해는 이미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거든요. 일본은 취업해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야근이 심해요. 얼마 전 졸업한 선배를 만났는데 다들 현실에 비관적이었어요. 선배 중 한 명은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다른 비정규직으로 옮겨갔고 물가에 비해 연봉이 너무 작아서 생활하는데 힘이 들고 일본에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의 IT 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한국의 IT 기업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일본도 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와 실용화 수준은 정말 놀라워요. 최근에는 한국의 한 IT 기업이 개발한 AI 번역 서비스를 사용해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잘 표현해내더라고요. 이런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니 더욱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드라마는 한 IT 회사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예요. 주인공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언젠가 저도 저렇게 멋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도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문화가 필요해요.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일본의 경제 침체와 젊은 세대의 무기력함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한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이 한국처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 임금은 38,555달러로 35개국 중 22위에 불과하더라고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OECD 평균보다도 22% 낮아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평균 소득이 20년 이상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라니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엥겔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높을수록 생활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2023년 일본의 엥겔 지수가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27.3%나 된대요.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12.86%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실감이 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친구들의 미래가 걱정돼요. 저축은커녕 당장의 생활비도 벌기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제 주변만 해도 그래요. 대학 동기 중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수업 듣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일본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해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야 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처럼요. 최근에는 한일 교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문화, 역사, 사회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죠.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게 돼요. 얼마 전에는 양국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양국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마케팅 능력,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 등이 결합된다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이슈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 해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도 일본을 사랑해 주길 바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꿈꾸는 더 나은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할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과 우리 일본 모두가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아카네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카네님의 사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네님이 한국을 사랑해주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먼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함께 발전하기 전에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네님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분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카네님의 앞날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